수정 씨는 정말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고 아이 도시락을 싸는 그런 소소한 행복 속에 살고 있었죠. 12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가끔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어도 금세 화해했고 아이가 아플 때면 함께 밤새 간병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를 바 없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을 때 수정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기를 닦으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평상시처럼 밝게 인사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네?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상대방은 더욱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김민수지. 제 아내 박영희와 불륜 관계입니다.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장난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라며 화를 내거나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실제로 수정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려 했어요. 이분이 정신이 이상한 건가?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남편의 행동이 정말로 뭔가 달랐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3개월 전쯤부터였을 거예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많아서라고 했고 수정 씨도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식탁에 대충 던져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여보 누구한테서 온 거야? 라고 물으면 아 그냥 회사 일하며 대충 넘어가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갔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어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도 갑자기 이런 변화를 보인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도 모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수정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정말로? 하지만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수정 씨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건 사람, 즉 상대방 여성의 남편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수정 씨와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우연히 아내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문자 메시지들이 도저히 친구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서 캡처해둔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정 씨는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남편 이름으로 된 메시지들이었고 내용은 도저히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도 이미 충분히 확인했어요. 이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어요. 냉혹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수정 씨에게는 남편과 바로 대면하기 어려운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죠.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예은이를 생각하며 차마 이 사실을 드러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예은이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예은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가정이 깨지면 예은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정말 잠들 수가 없었어요.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밤을 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디실 건가요? 아니면 아이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건가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였어요. 부모의 불화를 감추려 해도 아이들은 다 느껴요.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눈치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일 수 있고요. 몇 주를 고민하던 수정씨.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남편과 함께 현장을 잡기로 한 거예요. 우리 함께 확실한 증거를 잡아봅시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발뺌할 수 없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들의 일정을 파악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지. 상대방 남편이 이미 며칠간 미행을 해봤다고 했어요. 보통 목요일 저녁에 만나더라고요. 시내의 한 모텔을 자주 이용하고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주차장에 두 사람 차가 모두 있는 걸 봤거든요.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평범한 가정주부와 직장인이 배신당한 분노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하지만 수정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만약 현장을 잡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는 정말 어쩌지? 이혼하게 되면 예은이가 받을 충격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1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 명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또 회사에 늦게까지 일이 있다며 연락도 없이 늦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예은이가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열이 계속 올랐어요. 38도, 39도. 그러더니 40도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예은아, 괜찮니?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엄마, 너무 아파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결국 수정씨는 혼자서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열이 너무 높았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은 여기 계셔야겠어요. 수정씨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 폰을 못 봤어. 예은이 어때? 지금 어디 있어요? 응, 회사야. 야근하고 있어. 지금 새벽 3시인데 회사에 야근을? 아,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 내일 아침에 갈게. 거짓말이었어요. 그 시간에 남편은 분명히 그 여자와 함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40도 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혼자서 응급실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이보다 외도를 선택한 거죠. 이 순간 수정씨의 참을성은 완전히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날 수정씨는 상대방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해봅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목소리가. 제 아이가 아팠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있었어요. 아이보다 불륜을 선택한 거죠. 상대방도 수정씨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만납시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두 사람은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자주 가는 모텔로 향했죠.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확인했어요. 옆에는 상대방 여성의 차도 있었고요. 정말 여기 있네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 봅시다. 수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모텔 로비에 들어갔어요. 죄송한데 혹시 몇 호실에 김민수 씨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신분증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 부인이에요. 이게 등본이고요. 잠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방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304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정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 예은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야 해. 복도를 걸어가며 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수정씨는 상대방 남편을 보았어요. 그도 떨고 있었죠. 정말 문을 열어볼까요? 여기까지 온 거 확인해야죠. 수정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수정이.
문 너머로 부산한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수정이? 왜 여기에? 몇 분 후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은 평소와 달랐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수정씨는 남편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았죠. 침대 위에 옷을 급하게 입고 있는 그 여자를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의 충격을 12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수정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뭐야? 수정아, 이건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상대방 남편도 뒤늦게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당신도 이럴 수가. 네 사람이 한 방에 모인 정말 참담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로 달려들었을까요? 아니면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까요? 소리를 지르며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나와서 이혼 절차를 밟으셨을까요? 정말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수정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한참 늦게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죠. 수정아,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요. 12년 동안 나와 예은이를 속이면서 모르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냥 일회성이었어.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와 헤어지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수정씨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럼 예은이가 아팠을 때는 뭐였어요?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그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 며칠 수정씨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 무엇보다 예은이가 걱정이었어요. 엄마 왜 요즘 아빠랑 말도 안 하고? 분위기가 이상해. 예은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가 잠시 사이가 안 좋다고 해야 할까? 이혼하게 되면 예은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선택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혼을 선택할 거예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며,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위해 참고 견딜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으며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도 모르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머릿속으로 후일담을 그려봤습니다. 수정씨는 결국 이혼했을 거야. 그게 맞아. 아니야,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을 거야. 남편이 정말 반성하고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의견이 정말 갈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는 것. 어른들의 이기적인 선택이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수정씨의 남편은 그 순간의 욕망을 위해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아내와의 12년, 아이와의 추억, 가정의 평화, 모든 것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몰려오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수정씨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고 견디실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하실 건가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모든 걸 감추실 건가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선택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의 선택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